그와 당신의 이야기.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당신의 집에 귀신이 씌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존재는 문 반대편에 있어.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할머니, 그럼 걔네들은 나쁜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단다, 아가. 그들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엄마의 반대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순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 댁만 가면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아기를 가득 지닌 정체 모를 무서운 존재가 그 집을 덮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크고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 혼자 쓸쓸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정작 할머니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이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있단다. 할머니가 말하는 그 인물은 재혼했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의 곁을 지키는 존재가 여럿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할머니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도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시대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오래된 집에 관한 내 기억도 점차 옅어졌다. 그리고 할머니는 향년 95세라는 나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당신 침대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약 2주 후 할머니의 유언과 유서가 도착했다. 할머니 소유였던 것은 전부 엄마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집만큼은 엄마가 아닌 내 앞으로 남기겠노라 적혀 있었다. 그때가 마침 임신한 약혼녀와 갓 결혼했던 터라 우리에게 신혼집이 생기는 것만큼 완벽한 선물도 없었다. 미약하게나마 모아뒀던 돈으로 한 달여간 집을 수리한 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 집은 그저 차갑고 으스스한 집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로 들인 가구와 고친 골격에도 불구하고 집은 시끄럽게 삐걱댔으며 문 너머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곧 아내가 될 내 약혼녀 앨리스 역시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엄마는 여전히 오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할머니 생전 이 집에 계실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속삭임 따윈 무시하고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들떠 있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는 아들로 알렉스라 불렀으며 둘째는 아만다라는 딸이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행복이었다. 2017년 9월 3일 우리 가족은 집에 들어온 강도에 의해 몰살되고 말았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딱히 용감한 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나였지만 내 가족이 위험하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었다. 알렉스의 10번째 생일에 주려고 미리 사두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어둠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가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나를 기습한 강도의 칼이 지독한 통증을 주며 내 가슴에 박혔다. 입으로 역류하는 피에 숨이 턱하고 막히며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내에게 강도가 들었다고 경고해서 아이들과 빨리 피신하기를 바랐지만 폐에 피가 차는 바람에 단어 하나도 제대로 뱉을 수 없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닥에 누워 아내가 힘겹게 두 강도에게 반항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아내의 비명은 절규로 피에 젖어 꼬르륵대는 소리로 이어지더니 곧 잠잠해졌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다. 내가 흘린 피가 흥건했기 때문일까 그들은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나는 깨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으리라는 그 작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침입자들은 마약 중독자였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범행을 저지르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약에 취해 있었고
그들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들의 침입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도 납득가는 이유도 듣지 못했다. 왜 그들은 비어있는 이웃집이 아니라 우리 집을 선택했을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정의도 얻지 못한 채 남겨졌다. 칼에 찔린 상처가 상당히 깊고 부분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주는 바람에 다리 일부와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지만 아내와 쓰던 안방이나 아이들 방은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저히 안방에서 잘 수 없었던 나는 유일하게 비극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손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집은 여전히 평소와 같이 이상한 소리를 냈다.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닫힌 문 너머에서 나는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 그나마 그 소리가 혼자인 내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의 정체가 희미해서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왜인지 비극이 일어난 후로 소리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집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이상한 속삭임이 형체를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주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밤이었다. 아래층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노래하고 있었다. 아름답고도 활기 넘치는 그 목소리는 예전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노래는 그냥 아무 노래가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아내가 아침에 나갈 채비를 할 때 흥얼대던 곡이었다. 아내가 어릴 적 장모가 불러줬다던 이탈리아 노래였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듣고 있자면 마음이 포근해졌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도 도움이 되었다. 앨리스?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 문에 귀를 댔다. 문 너머의 그녀는 대답하는 대신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나는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하지만 비어있는 침대와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만이 나를 반긴다. 나는 바닥으로 무너졌다. 가족이 죽은 후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사건 이후로 내 모든 감각이 무뎌져서 감정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날 밤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감정의 벽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그날 나는 바닥에 무너진 채 그대로 잠들었고 다시 깼을 땐 모든 게 꿈이었다고 믿기로 했다. 그런데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믿을 수 없는 일은 다음날 밤에 또 일어났다. 자던 중 알렉스의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깨어났다. 알렉스? 너니? 나는 닫힌 방문을 향해 다가가면서 물었다. 그 웃음은 100번 양보해도 내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알렉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다시 불렀다. 하지만 알렉스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이 방문을 열자 나를 마주하는 것은 어둡고 조용한 방이었다. 분명 단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을 뿐인데 나는 다시 외롭고 두려운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문득 알렉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와 보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 존재는 문 반대편에 있어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속삭임은 진짜였다. 다만 알아듣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잘 안 들렸을 뿐이다. 어쩌면 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몰라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할머니가 이 집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됐다. 남은 생을 사랑했지만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목소리는 계속됐다. 다음은 내 딸 아만다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방문 앞에 앉아서 딸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과 행복이 넘쳤던 집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는 밤중 일과가 되었다. 도저히 그들을 보낼 수 없었던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삶을 연명해 갔다.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끔찍한 비명에 깨어났다. 잽싸게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아내를 불렀다. 닫힌 문 너머로 아내가 사투를 벌이며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는 게 들렸다. 너무도 익숙한 기억이다. 내가 잊으려고 그리 노력했던 기억. 강도가 들어 아내를 살해했던 그 순간이었다.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벌컥 열었다. 적어도 이 문을 열면 그 악몽은 곧장 멈추고 끝나니까. 당연하게도 열린 문 너머엔 아무것도 없고 고요했다. 그때 알렉스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아만다의 방에서도.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알렉스의 방엔 도달할 수 없었고 가까웠던 아만다의 방문만 열 수 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가족이 아니라 나였어야 했어.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방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더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반복되는 죽음의 소리를 계속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가족을 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산산이 조각냈다. 더는 선택권이 없었다. 나는 모든 방문을 제거함으로써 끝없는 악몽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화장실과 손님방에 달린 문만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과거를 잇는 문이 사라지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더는 내가 들을 소리는 없다. 이제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있던 내가 손님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가가자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손님방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도 아니다. 그건 나였다.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무 두려워서 문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손님방의 닫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총소리가 나를 일깨웠다. 곧이어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그때까지의 집은 언제나 내게 과거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더 악한 것이 다가왔다. 그날 밤은 잘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손님방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식탁에 앉아서 술로 버티다가 쓰러지듯 잠들었고 날이 밝자마자 남은 문도 떼버렸다. 손님방에서 들린 목소리가 내 최후를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악몽에서 살아남아 누군가에게 발견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난 그냥 모든 방문을 제거해버렸다.